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 기사 필기 과목이고요. 제4과목 프로그램 언어 활용입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가 먼저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환경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면 개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볼 건데 무엇을 개발할 것인지 개발 프로젝트를 이해를 하고 그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를 하려면 컴퓨터 같은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하겠죠.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이런 하드웨어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우리는 개발 환경을 만든다. 개발 환경을 구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또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을 하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 어느 정도 성능을 갖출 것인지, 그 다음에 편의성, 편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보면은 라이센스가 있죠. 네, 라이센스. 자, 이런 것들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제품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개발을 할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환경이다. 그러면 사용자와 어떤 인터페이스, 소통의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이렇게 구성이 돼요. 다시 한번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내가 어떤 좀 요청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서버한테. 그럼 서버는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요청, 응답. 요청하는 쪽을 우리는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응답해주는 측을 우리는 서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환경은 클라이언트다, 서버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클라이언트에는 이제 보통 PC, 또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하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있고 서버에는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웹 서버다. 또 자, 애플리케이션 서버다. 또 데이터베이스 서버다. 그다음에 파일 서버다. 이런 여러 가지 서버로 이제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데 그게 뭘 요청하고 뭘 서비스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웹 서버다 그러면 이제 웹 서버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서버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에게 어떤 이제 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웹 서버로부터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에 대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네.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와 이것을 관리하는 DBMS가 있습니다. DBMS를 운영하는 그런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라클 서버, MySQL 서버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파일 서버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는 비효율적인 것,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그런 파일들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들을 저장하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개발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제 운영체제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 프로그램, 서버 프로그램이 있겠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MS가 있겠습니다. 개발 소프트웨어는 이제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것, 사용자들이 이제 무엇을 요구하는지 요구사항 관리하는 도구. 자,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걸 설계를 하고 모델링을 하겠죠. 모델링하는 도구.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하겠죠. 구현하는 도구. 그다음에 이제 빌드 도구. 그다음에 테스트 도구. 또 형상 관리 도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구사항 관리다. 그러면 사용자들의 요구사항들은 어때요? 뭘 요구하는지 수집하고 그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추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편리하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설계 모델링 도구다. 그러면 이제 개발의 전 과정에 있어서 설계하고 모델링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구현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개발 언어를 통해 가지고 실제 구현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빌드다. 그러면 이 구현 도구를 통해 가지고 작성된 그런 소스에 대한 빌드, 배포, 라이브러리 관리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자, 테스트 도구다. 그러면 그 모듈들이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구현되었나? 라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형상 관리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산출물들은 우리는 형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뭐 했던 거 안 돼 또 이제 주종하면 버전 2, 버전 3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버전별로 관리를 해서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서버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개발 환경 구축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서버 개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서버 개발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버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의 로직을 구현할 서버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앱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이제 탑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서버 개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있을까? 자, 여러분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자바가 있고, 자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이썬이 있고요. 또 PHP도 있고요. 그 다음에 러비도 있고요. 자,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다. 프레임워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프레임워크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는 뼈대다, 골조다. 이런 걸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 프레임워크다 그러면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클래스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다. 모아둔 집합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다라고 한다면 서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언어가 제한적일 수 있고 선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도 제한적이 되겠습니다. 자,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의 대부분은 어떤 패턴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모델, 뷰, 컨트롤러. 자, 약자로 MVC라고 합니다. 이런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MVC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스템을 세 부분으로 분리해 가지고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아키텍처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자세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제 뒤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종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 중에서 스프링이다라는 것은 이제 자바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고, 그 다음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이제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PHP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이제 러비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서버 개발에 사용되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대부분은 모델 뷰 컨트롤 패턴 기반으로 개별되었다라는 거.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어떤 걸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짝지어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버 프로그램 구현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게 공통 모듈을 개발을 했고, 그 모듈들을 이제 어때요? 통합해야 되겠죠. 이런 통합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프레임워크에 대한 특성을 보면은 모듈화, 재사용성, 확장성, 제어의 역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특징적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류를 기억해 주면 되고요. 모듈화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모듈화가 뭐죠? 모듈이 뭐죠? 하나의 작업 단위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및 구현의 변경에 따라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재사용성이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려서 집을 지었다라고 하면은 그 벽돌마다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글꼴에 관련된 기능이다. 그럼 내가 또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글꼴에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다. 그럼 어때? 이것도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재사용 가능한 모듈들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고요. 확장성입니다.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프레임워크는 이제 다형성이라고 있습니다. 다형성은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물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오픈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적어가 지금 안 주어지고 오픈하세요. 그러면 현관문을 여는 사람, 창문 여는 사람, 필통 여는 사람, 노트북 여는 사람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다형성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제어의 역흐름이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원래는 개발자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여러 객체들을 이런 객체들에 대한 제어권을 프레임워크에 넘기는 거죠. 그럼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을 시켜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는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듈이 뭐라 그랬습니까? 작업을 하는 하나의 단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될 것이고, 모듈과 모듈을 분리할 때 예를 들어서 글자에 관련된 명령어들, 문단에 관련된 명령어들, 이것들의 관계는 이제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의 독립성을 체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응집도, 그다음에 결합도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되는데, 응집도다라고 하면은 모듈 내부에 있는 관련성이고, 그다음에 결합도다라고 하면 모듈과 모듈 사이의 관련성이에요. 이걸 가지고 독립성을 따지는데 내부의 명령어들은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응집도는 높아야 된다. 모듈과 모듈의 관련성은 전혀 다를수록 잘 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얘가 글꼴이고 얘가 문단이다. 글꼴과 관련된 명령어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듈과 모듈에 대한 관련성은 작아야지 우리가 이제 독립성은 좋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요? 응고를 기억하세요. 응집도는 높아야 된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서버 프로그램 개발 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클래스, 인터페이스, 집합체를 의미를 한다.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가 없어도 생산성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영향을 주죠. 네. 그래서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가 있어야지 생산성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설정, 요청, 응답 처리, 아키텍처 모델 등 다양한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주로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보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 보면은 발생할 수 있는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최소화하자. 그럼으로써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자. 이런 이제 보안 활동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은 어떤 걸 유지를 해야 되느냐? 데이터에 대한 기밀성. 일단 써놓고 볼게요. 기밀성. 그 다음에 무결성, 그 다음에 가용성,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밀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A와 B가 우리 둘만 알자라고 속닥속닥한 이야기를 제3자인 C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비밀이 누출된 거죠. 무결성이다라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내 핸드폰 번호가 정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제3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내 핸드폰 번호를 엉뚱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핸드폰 번호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무결성이다라고 하는 거고, 가용성이다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다운돼 버린다든지 또 1분만 쓰면은 컴퓨터가 먹통이 된다든지 그런 건 누군가 이제 침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보안이다라는 것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다라는 게 있어요.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점검해야 될 항목들을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점검해야 될 항목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보안의 점검 항목들은 뭘까? 세션 통제,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 기능, 시간 및 상태, 에러 처리, 코드 오류, 캡슐화, API 오용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세션을 통제한다. 세션이다 그러면 이제 연결인데 어떤 연결이냐면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연결을 세션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세션을 통제한다. 세션을 연결시키고 그 연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통제한다, 관리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입니다. 입력된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냐. 네, 그러한 그 검증 체계를 갖추자라는 거고, 검증을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러한 코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기능입니다. 인증, 어떤 것에 본인이 맞는지 인증,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제어, 접근하는 걸 통제하는 거, 또 기밀성, 비밀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암호화, 이런 기능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시간 및 상태다. 그럼 시간 하면 이제 동시에 수행하는
병렬 처리 시스템이 있겠고 다수의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그런 환경에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동작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에러 처리는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하다 보면은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이 있겠죠. 그 오류들을 사전에 정의를 해주고 이 에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코드 오류다라는 것은 이제 개발자들이 코딩을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고려해서 코딩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캡슐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묶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코딩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API다 그러면 API는 이제 이 뭐냐 바로 밑에서 나오는데 API를 잘못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도록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지 않도록 코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점검 항목들이 있고요. API가 무엇이냐 궁금했죠. API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다 해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운영체제나 프로그램 언어 등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놓은 인터페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화책 한 권에서 명사들만 뽑고 싶다. 이 프로그램 여러분 작성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구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하나만 돌리면 해당된 긴 문서에서 명사만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API라 그러고 이렇게 해주면 프로그램 개발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것에 대한 이제 정의, 그 다음에 보안 점검 항목에서 뭐가 뭘 의미하는지, 그죠? 세션에 대한 연결,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이 무엇인지, 보안 기능이 무엇인지, 에러 처리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캡슐화가 무엇인지,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고, API가 뭐냐라는 정의,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치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 작업들을 미리 정해진 일련의 순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냐면 뭐 CD 루트, 그래서 CD 해가지고 ABC 폴더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은 내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파이썬을 실행할 때마다 이걸 실행시키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A라는 파일로 만들어 놓는 거죠. a.bat라는 파일로. 그러면 A만 누르면 이 세 개의 명령어가 쭈루루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특정한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게 배치 프로그램입니다. 배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주기에 따라서 정기 배치, 이벤트성 배치, 데몬 배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기 배치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며칠 단위로, 그 다음에 몇 주 단위로, 몇 월 단위로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고요. 이벤트성 배치다 그러면 특정한 조건을 설정을 해두고 그 조건이 만족을 했을 때 실행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용자가 요청을 했을 때 실행되는 겁니다. 이 배치 프로그램이 갖춰야 될 필수 요소는 대용량 데이터, 자동화, 경고성, 안전성, 신뢰성, 성능인데요. 대용량 데이터다라는 것은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계산하는 그런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동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심각한 오류를 발생한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개입 없이 쭈루루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경고성이다라는 것은 이제 잘못된 데이터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중복이라든지 이런 일로 중단되는 거 없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안정성, 신뢰성이다. 그러면 만약에 오류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 오류를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성능이다. 그러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수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정된 시간 내에 처리가 완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배치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스케줄은 일정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일괄 처리 그런 작업이 설정된 주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해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배치 스케줄러에는 이러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네,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패키지다.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기능들을 이제 통합해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환경에 적합하게 해서 사용하면 되겠고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패키지 개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70% 이상 충족이 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거고요. 70%입니다. 이러한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할 거고, 그 업무 특성에 맞게 전용으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와 비교해가지고 안정성, 라이센스, 생산성 이런 것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패키지 소프트웨어는요, 전문 업체에 의해서 품질이 검증이 되었고, 또 이제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패키지 소프트웨어하고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기능 요구사항입니다. 사용자가 기능을 요구를 하는 그 요구사항에서 70% 이상 충족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에 이용을 해주면 되고요. 전용이니까 이거는 뭐 어때요? 모든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기능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을 하겠죠. 안정성에서 따져본다면 이제 품질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미 개발된 거니까 품질이 검증되었지만, 전용은 어때요? 이제 개발자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라이센스가 판매자가 있습니다. 판매자. 이거를 파는 사람한테 있겠죠? 자, 이거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생산성을 따져본다면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이제 전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쓰면 되니까. 하지만 얘는 어때요? 이제 개발을 해야 되죠. 개발하기 위한 시간, 거기에 이제 투여되는 인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호환성이다라는 것은 이제 해봐야죠. 이거에 이제 내 시스템에 맞는지는 보장이 100%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것에 맞게 개발을 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제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유지 보수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자, 이걸 판 회사랑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즉시 대응은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개발자가 그 여러 회사 시스템에 맞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예,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네,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개발 방식은 기능 요구사항을 70% 이상 충족하는 것이 좋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전문적인 개발사에 의해서 안정성이 보장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는 개발자의 역량이 부족하면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를 위한 어떠한 인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요.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진 않지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유지보수를 포함한 다른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거를 관리하는 인력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네, 3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략이 되는 것이지 전혀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복잡한 사업 환경에서는 기존의 시스템과 요구사항을 고려를 해가지고 맞춤 제작되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적합하다. 복잡한 사업 환경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